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의 중심에는 나노 소재 전문 기업이죠. 나노 CMS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협받는 재무 위기에 처한 뭐랄까 극과 극의 얼굴을 가진 기업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나노 CMS. 과연 현재의 극심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그 전력 반도체라는 미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 화려한 비전 뒤에 숨은 재무적 함정일까요? 저는 현재 그 암울한 재무 지표 너머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력과 신사업을 통한 턴어라운드 가능성,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그 신사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재무 리스크가 잠재적 성장성을 압도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투자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 CMS의 작년 실적. 매출 46억 원에 영업 손실이 88억 원. 누가 봐도 암울한 성적표입니다. 네, 이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백미러를 보고 하는 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봐야죠. 저는 나노 CMS를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사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재무제표는 분명 잿더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력 반도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날아오를 가능성, 바로 그 고위험 고수에게 매력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I와 전기차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력 반도체, 그 중에서도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연간 180톤 규모의 가공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으로의 확장입니다. 이 모든 비전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는 70여 건에 달하는 특허로 무장한 독보적인 나노 소재 기술력 때문입니다. 이 70개 특허의 핵심은 나노 입자를 아주 균일하게 코팅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SiC 웨이퍼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거인들도 이 수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즉 나노 CMS의 기술은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생산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정부 국책과제 참여는 바로 이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증수표고요.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미래 성장을 위한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래라는 단어가 가진 희망에 기대기에는 현재 발 딛고 선 땅이 너무나도 위태롭다는 생각입니다. 매출보다 영업 적자가 2배 가까이 크다는 건 비유하자면 월급으로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씩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적신호입니다. 시장의 평가는 냉혹하리만치 현실적입니다. 시가총액 200억 원대 초소형주에 외국인 지분율은 1% 남짓, 기관 투자자의 거래는 전무합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 운명이 맡겨진 소위 세력주의 특징을 보이고 있죠. 재무지표는 더 구체적인 경고를 보냅니다. PBR, 즉 주가손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1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적자 기업이 1.16배라는 건 시장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거나 혹은 그냥 단순한 거품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38.41%로 나오는데 이건 자본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고요. 여기에 전환사채, CB라는 잠재적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인데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이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던질 겁니다. 이걸 오버행이라고 부르는데 주가 위에 거대한 매물 압박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전과 기술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위험들을 감수하는 건 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료에서도 명시하듯 현재로서는 가치 투자는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신사업의 잠재력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IC 웨이퍼 시장의 수율 문제는 업계의 오랜 난제입니다. 나노 CMS가 보유한 나노 코팅 기술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건 단순히 중소기업 하나의 성장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 18톤 규모의 공장 구축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베팅인 셈이죠. 그리고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 참여 역시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까다로운 장부기관이 수많은 기업 중에 나노 CMS를 선택했다는 건 그 기술의 독창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그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돈으로 바뀌는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닐까요? 공장을 짓는 것과 그 공장에서 수익성 있는 제품을 양산해서 거대 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CIC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시장은 이미 SK, LG 같은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조 단위 자본을 쏟아붓는 글로벌 기업들이 피 튀기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현재 심각한 현금 유출을 겪고 있는 시총 200억 원대 기업이 과연 이 자본 전쟁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금은 어디서 계속 조달할 수 있을까요? 비전만으로 현실의 자금난과 압도적인 경쟁 열의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회사는 사이쿠 분야 전문가인 신동근 대표를 영입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영진을 교체한 게 아닙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는 수비적인 전략이 아니라 사이크 신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위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선장으로 앉힌 겁니다. 그분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나노 CMS의 현재 기술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신 대표는 사이크 소재의 생산 공정 전체를 경영한 인물입니다. 나노 CMS가 가진 코팅 기술이라는 점을 실제 양산이라는 선과 면으로 연결해줄 최적의 인물인 셈이죠. 사이코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분의 경력이 훌륭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유능한 경영자가 이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나노 CMS에 필요한 건 미래 비전을 이끌 선장이 아니라 당장 가라앉는 배에 구멍을 막을 수리공입니다. 매출 46억에 영업손실 88억이라는 이 기형적인 재무 구조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단기간에 뒤집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적자는 필연적으로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관리 종목 지정이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리스크와 직결되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장이 와도 배 자체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 상태에 대한 해석도 관점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상황에서도 PBR이 1배를 넘는다는 것을 고평가나 거품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 회사의 공장이나 기계 같은 유형 자산 외에 70여 개의 특허로 대표되는 그 기술력이라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여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 저 기술만큼은 가치가 있다는 시장의 미련이 담긴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너무 희망적인 해석입니다. 말씀하신 그 PBR 1.16배가 정말 기술 가치에 대한 합리적 평가라면 왜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으로 불리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자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가격이 미련이 아니라 비이성적 기대감의 증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오버행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약 250만 주로 전체 주식수의 25%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시장에 쏟아져 나올 잠재적 매도 물량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대한 족쇄를 차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그 모든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은 안정적인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 초고 위험 반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종목입니다. 주가가 연중 최저점인 4,290원 부근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대부분 반영되었고 비관론이 극에 달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점인 4,200원을 명확한 손절선으로 설정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면 SIC 공장 가동이나 신규 수주 같은 작은 호재성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계산된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기술적 반등이요? 하루 거래량이 4만 주밖에 안 되는 종목에서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손절선을 명확히 정해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말로 투기의 위험성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거래량이 고작 4만 주 수준이라는 건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매도 물량 하나에도 주가가 5%, 10%씩 급락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이에요. 그런 비유동성 종목은 급락할 때 손절선에서 팔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냥 도박에 가깝습니다. 자료의 핵심 질문인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긍정적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진입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노 CMS가 직면한 재무적 위험이 심대하다는 점,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모두가 등을 돌린 깊은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노 CMS는 70건의 특허로 증명된 심지어 산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진 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전기차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올라탔으며 이를 성공으로 이끌 SIC 전문가, 경영진까지 갖췄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폭발적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성장통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통제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 성장통이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력 반도체나 2차 전지 소재 같은 신사업의 청사진은 아직 단 한 줄의 매출, 단 1원의 이익으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매출을 초과하는 영업 손실, 전체 주식의 4분의 1에 달하는 잠재적 오버행 리스크, 유동성이 부족한 초소형주로서의 구조적 불안정성, 이것들은 모두 명백하고 현재적인 현실의 위험입니다. 저는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확실한 현재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는 한 기업이 가진 암울한 현재와 유망한 미래 비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에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는 희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무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노 CMS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투자자가 재무제표에 드러난 냉혹한 현실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라는 희망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명백한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더 깊이 탐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